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인데 212페이지. 이게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1월 1일부터 도입되는데 획기적인 제도죠. 왜냐하면 이 대리권을 준다는 거, 대리. 민법에서 대리를 하면 그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되죠. 대리인이 2억을 써내든 3억을 써내든 4억을 써내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위민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대리권을 주는 것은 사기꾼한테는 대리권을 줄 수 없죠. 그 변호사들만 대리를 할 수 있었다고, 법률행위 대리를. 근데 이제 법무사하고 개업공개사에게도 대리권을 줬다는 것은 전문 직업인으로 개업공개사를 인정해 주는 것이었어요. 옛날에는 2006년 되기 전에 2005년까지는 뉴스에 경매 브로커 변호사법 위반 구속 많이 나왔어요, 뉴스에. 그때 개업공개사들이 이거 입찰 대리를 하면 경매 브로커라고 해서 구속됐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합법적으로 대리권을 허용했다. 근데 대리권을 허용했지만 소송 대리는 안 됩니다. 이게 암기 프린터는 34번에 있습니다. (34번에) 1번부터 7번까지 있습니다. 대리할 수 있는 게, 매수 신청 보증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라고 했고요. 입찰표 작성 제출, 차순위 매수 신고. 차순위 매수 신고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2등. 그 다음에 매수 신청, 이게 경매 어떻게 하냐면, 보증금, 지금 기일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표 적고, 그 다음에 보증금 봉투에다가 보증금 넣고, 그 두 개를 노란 대봉투에 넣어가지고 노란 대봉투 반으로 접어가지고 호치케스로 집어가지고 함에다가 넣죠. 10시에서 11시까지. 그렇게 하고 나면 11시 10분 되면 집행관이 그 입찰함에 들어있는 입찰 그 봉투를 뜯어가지고 부릅니다. 금액을 누가 얼마 써내는지.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높게 써낸 사람을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정하는 게 기일 입찰입니다. 반드시 그 봉투를 접을 때는 풀로 붙이면 안 되고 호치케스, 일명 호치케스로 반드시 집으라고 돼 있어요. 그래야 그 바로 떼기가 쉽죠. 호치케스 그 빼는 기계가 있더라고. 그냥 바로바로 뺄 수 있더라고. 찍어줘요. 그러니까 그 메뉴에 절치선이 있죠. 그게 절치선에서가 절치선 그 간인을 찍잖아요. 찍어가지고 도장 반 나오게 반 쪼가리 나와야 그 붙여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입찰에 참여했구나. 만약 1등 못하면 돌려줘야 되니까 보증금 누가 내는지 알 수 있도록 그 절치선이 있어요. 봉투에 메뉴. 이게 지금 이런 걸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지금 아까 어떻게 하는지 묻길래. 그러니까 이게 절치선 메뉴에 이렇게 길게 돼 있죠. 좀 이게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런데 어쨌든 이걸 절치선 여기다가 집행관 도장 찍어놨기 때문에 도장이 반 쪼가리 있는 거 붙어 있는 거 나중에 붙여보면 이거 원본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있는 이 절치선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1등 못하면 다 돌려주죠. 2등 차순위 매수 신고는 하면 안 돌려줍니다. 자, 어쨌든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그럼 못하는 게 뭐냐면 소송 대리 안 됩니다. 명도 소송, 배당이 소송, 항고 소송, 기일 변경 신청과 같은 소송 절차는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다고요. 소송 대리는 안 되고 단순히 서류 써내는 것, 보증금 대신 내는 것, 보증금 대신 돌려받는 것, 차순위 매수 신고하는 것,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하는 것, 이런 것만 대리할 수 있습니다. 소송 대리는 안 된다. 소송 대리는 안 되고. 자,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이나 중개 대상물이나 똑같습니다. 즉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중개 대상물이면서 또한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입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 아닙니다. 신고 대상 아닙니다.
계약서 금인 대상 아닙니다.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농지취득자익증명 대상도 아닙니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도 아닙니다.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이게 좀 법을 만든 사람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인중개사법을 따라 만들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게 특이점이 자동차는 중개대상물도 아니고 매수신청 대리대상물 아닙니다.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법조문에 자동차는 중개상물이라는 말도 없고 매수신청 대리대상물이라는 말도 없다고요. 그러면 개업공개사가 자동차 중개하고 중개 수수료를 받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죠. 중개대상물은 개업공개사만이 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중개상물이고, 중개상물이 아닌 거는 공인중개사법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 중개상물이 아닌 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예 중개 개입 여지가 없는 국가 지자체 부동산은 중개상물 아니죠. 사고 팔 수 없는 거 2천 시청 건물 중개상물 아니잖아요. 사고 팔 수 없으니까. 2층 시청 부지도 중개상물 아니죠. 토지라도 개인게 아니니까. 그래서 개인게 아닌 국가 지자체 것도 중개상물 아니고, 또 하나 중개상물 아닌 거는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해도 상관없는 건 중개상물 아닙니다. 즉 자동차는 꼭 자격증 있는 개업공개사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딜러들 그냥 자격증 없이도 하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닙니다. 그런데 매수신청 대리대상물 아닙니다. 자동차. 그럼 개업공개사가 자동차 매수신청 대리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법률행위 대리를 업으로 하는 건 변호사만 가능합니다. 다만 특례로 매수신청 대리는 개업공개사가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계약서 작성, 매매계약서 작성하는 거, 이것도 중개를 완성한 때만 매매계약서 작성해야 되고, 중개 완성도 안 해주고 권리금 계약서 대필, 대서해 주는 거는 행정사법 위반입니다. 행정사법에 보면 행정사가 아닌 자는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다. 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 공인중개사법에 중개를 완성한 때에는 개업공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뭐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 이 자동차는 중개상물도 아니고 매수신청 대리대상물도 아닌데 중개는 해주고 돈 받아도 되는데, 매수신청 대리대상물이 아닌 자동차를 매수신청 대리 해주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법을 잘못 만들었다는 얘기. 자동차 이게 별로 중요한 물건 아니잖아요. 권리 분석하기도 어려운 것도 아니고. 지금 경매나 공매 보면 자동차 많이 나와 있어요. 왜 못하고 라는지, 이거는 그 법을 만든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 그래요. 사실은 자동차는 매수 신청들이 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허용. 부동산보다 덜 복잡하잖아요. 오히려 자동차는 크게 뭐 권리 분석할 것도 없다고요. 자동차 아예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공매 사이트에는 보면 자동차관이라고 따로 있어요. 자동차가 워낙 많이 공매되기 때문에 이 관공서에 쓰는 차량들, 경찰, 백차 이런 거 전부 그 사용연한이 있다더라고요. 몇 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6년인가 이런 게 지나면 무조건 공매 처분하고 새로 사야 돼요. 딱 사용 기간이 다 정해져 있나 보더라고. 그 전부 공매 나와 있는데, 그런 거는 경찰차 그럼 막 돌아가는 거 이런 거 그대로 있어요. 그거 사가지고 경찰처럼 해가 다니면 돼요, 안 돼요? 다시 월 개조해야 돼. 그 비용까지 감안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된다고요. 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지방법원장에게 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등록관청에 합니다. 14일 이내 등록해 줍니다. 암기 프린트 2번 맨 밑에 있는데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14일 이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이내. 시험에 그래서 이 숫자가 잘 나옵니다. 자, 등록 요건은 이 법 자체가, 매수신청 대리 규칙 자체가 좀 모순입니다. 개업공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개사일 것, 이 의미는 뭐냐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개사일 것, 즉 부칙개공은 안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개업공개사라고 하면 모든 게 다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좀 논리적으로 보면 모순이지만 매수 신청들이 규칙에 이대로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매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3번이 중요합니다. 보정모음이나 공제 공탁을 미리 가입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터 56번에 동그라미 3번하고 동그라미 1번을 비교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터 56번에 동그라미 1번하고 3번. 즉 1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는 미리 보정 설정하는 게 아니라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하지요. 근데 3번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때는 미리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정 가입이 안 됩니다. 그러나 매수 신청 대리인 이미 개업 공개사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있죠. 그래서 미리 가입을 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서류는 보면 자격증 사본이 있어야 되니까 부칙개공은 자격증 없으니까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등록증 사본이 있어야 되니까 3번에 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요. 여권용 사진,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뿐만 아니라 정부에 들어가는 모든 사진은 여권용 사진으로 통일됐습니다. 우리 주민등록증에 붙이는 사진도 여권용 사진입니다. 근데 주민등록증에 붙이는 거 AI가 만든 사진은 안 된다 하더라고요. AI는 너무 보정을 잘해가지고 너무 이쁘게 만든대요, 사람 얼굴을. 자, 그 다음에 보정보험 공제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수수료는 공인중개사 2만원, 법인은 3만원. 이것도 모순이에요. 여기서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라는 뜻입니다. 그 지금 법원 직원들도 법원 행정처에서도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이런 걸 헷갈려 하나 봐요. 이랬다 저랬다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자격증 사본도 들어가야 되지만 등록증 사본도 들어가야 되니까 자격증만 딴 공인중개사는 사실상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요거의 해석상 의미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라는 뜻이라고요. 그 시험에 공인중개사 2만원, 법인은 3만원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말 아니라고요. 암기 프린터 52번, 암기 프린터 52번, 11번, 52번에 11번, 11번에 공인 이렇게만 적어놨는데 공인중개사 줄여서 공인이에요. 공인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 중개사 하는 게 나을런지 모르겠는데 공인중개사 2만원, 법인 3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격사유인데요. 요 중에서 시험에 나온 건 1번만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 결격사유 5개가 있는데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결격사유는 12가지가 있죠. 그러면 매수신청대리 결격사유는 공인중개사법상 결격사유 12가지 플러스 5가지가 더 추가된다고 해석해야 돼요. 왜? 개업공개사로 등록한 자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할 수 있잖아요. 개업공개사로 등록도 안 된 사람은 당연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안 됩니다. 여기에 예를 들면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런 거 없다고요. 파산 선고받은 자 없지만 당연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없다고요. 미성년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안 되니까. 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추가되는 게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1번 이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26회 때도 나왔네요. 한 4번 정도 나왔습니다. 등록 취소되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데 이게 예외가 나왔다고. 단 폐업신고로 인한 등록 취소는 제외한다. 이 말은 폐업신고로 인해서 등록 취소된 경우 3년 안 지나도 다시 등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정말 기분 나쁘게 만들어놨습니다. 스스로 폐업하겠다고 하는데 더 이상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안 하겠다고 하는데 폐업하겠다고 하는데 중개업을 폐업하겠다고 하는데 굳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요. 그거 제가 항의했어. 법원 행정처에 왜 안 하겠다는 사람 왜 등록 취소하냐. 기분 나쁘게.
그랬더니 그래 기분 나쁘라고 그런다 이러더라고요. 기분 나쁘면 안 하면 되잖아. 변호사들이 할 테니까.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지어서 등록 취소된 게 아니라 폐업을 해서 등록 취소된 경우는 3년 안 지나도 다시 중개업 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으면 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년인데 원칙은 3년인데요. 3년은 우리 암기 프린트 46번 암기 프린트 46번에 보면은 등록 취소 3년은 있는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3년은 몇 번요? 10번? 네, 10번 여기 있는데 예외까지는 안 적어놨는데요. 다만 요거 예외를 그 어디 적어 넣을 수 있으면 적어 넣어 보든지요. 폐업 신고로 인한 등록 취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외. 요게 시험에 출제됐다. 경매 관련 유죄 판결을 받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입니다. 이게 좀 괜찮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나서 3년 지나야 되잖아요.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2년이라고 했죠?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2년. 제가 뭐 다른 출판사 책으로 강의하는 학원들도 있는데 보니까 6월 달에 개정된 게 공인중개사법은 반영된 책이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 다른 데서 하는 것 중에는. 근데 제가 늦게 나오지만 강의하기 하루 전에 나오지만 이거 개정된 거 다 반영했다고요. 문제도. 집행유예도 유예기간 경과 후 2년간 결격사유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여기는 지금 매수신청들이 유죄 판결 받고 2년 판결 확정일로부터입니다. 출소하고부터가 아니라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의 범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었던 자, 나머지 다 이게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거 그대로 지금 가지고 온 거죠.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사원 임원으로 있는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할 수 없다. 특히 1번이 시험에 많이 나왔다. 자, 그 다음에 휴폐업입니다. 3월 초과해서 휴업, 폐업 또는 재개, 변경하려면 미리 신고해야 된다. 미리. 휴폐업은 등록증 첨부해야 된다. 재개, 변경은 이미 반납했기 때문에 첨부할 수 없죠.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원칙 6월 이하다. 자, 그 다음에 실무교육인데 암기 프린트 53번에 교육제도 3개가 있습니다. 그 교육제도 3개가 있는데 네 번째 그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하고 특히 그 중개실무교육하고 법조문에는 중개실무교육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중개에 가로 해놨잖아요. 이거는 제가 편의상 하는 거고요. 그냥 둘 다 실무교육이라고 돼 있는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받는 실무교육을 편의상 중개실무교육, 여기 있는 실무교육을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이라고 저는 붙였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시험에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인데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X. 거기 암기 프린트 53번에 표 안에 보면 까만 별표가 되어 있는데 대학, 협회는 지정승인 요청할 수 있다. 근데 누구는 안 된다?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정승인을 요청할 수 없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받는 중개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다 받아야 되는데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오로지 대표자, 개업공개사만 받는데 법인은 대표자만 받는다. 법인인 경우. 그리고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된다. 자, 그 다음에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그래서 우리 그 교육제도 53번에 가운데 3개 있는 직무교육, 중개실무교육 또는 경매실무교육이나 아니면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같은 말인데요. 요 3개는 사전교육입니다. 사전교육. 거래사고 예방교육, 연수교육은 사후교육입니다.
사전교육의 유효기간은 원칙 1년입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만두고 1년 이내에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안 받아도 됩니다. 1년입니다. 1년 유효기간. 교육시간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인데 교육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은 암기 프린트 53번의 거래사고 예방교육이죠. 가장 긴 게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가장 짧은 게 직무교육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연수교육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중개실무교육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입니다. 지금 윤리가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건 거래 사고 예방교육 하나만 지금 윤리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윤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경매실무가 필수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요거는 요번에 모의고사에 이거 나왔죠? 이게 보정설정금액. 몰라요? 기억 안 나요? 보정설정금액 나왔던 것 같은데 아까. 네? 나왔죠? 이게 올해 1월 1일 날 개정됐죠. 2억에 2배로 올랐습니다. 2억에서 4억. 법인은, 개인은 분사무소와 개인은 2억. 옛날 1억이었는데 이건 똑같습니다. 중개업하고 똑같기 때문에 시험에 따로 잘 나오진 않습니다. 중개업 할 때하고 똑같다고요. 이거는 매수신청대리도 설정금액도 똑같고요. 손해배상 해주고 나면 15일 이내에 재설정해야 되는 것도 똑같고, 공탁금 3년간 폐업하더라도 회수할 수 없는 것도 똑같고요. 우리 공인중개사법하고 똑같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 그냥 과실입니다. 경미한 과실도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현업에 있는 분들 연수교육을 해보면 현업에 있는 분들이 일부 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자동차보험이나 화재보험처럼 보험회사에서 배상을 해주면 개업공개사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분들이 구상권 행사할 수 있죠. 다 토해내야 됩니다. 결국 개업공개사가 다 갚아야 된다고요. 구상권 행사를 당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고의도 배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의도. 과실만 배상하는 게 아니라 고의 일부러 손해 입힌 것도 배상하기 때문에 그렇죠. 3년간 회수할 수 없다. 암기 프린트 46번에 11번. (12번에) 있네요. 11번, 12번에 있죠. 46번에. 지금 여기 있는 건 12번입니다. 11번은 공인중개사법이고요. 중개업하고 똑같다. 자, 매수신청대리 방식입니다. 대리 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리 행위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서면으로 가름할 수 있고요. 개업공개사가 직접 출석해야 되고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해야 되니까 대표자 아닌 일반 임원, 사원, 책임자,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받을 필요 없죠. 중개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다 받아야 됩니다. 자, 사건 카드. 우리 매수신청대리 규칙상은 모두 5년간 보존입니다. 5년. 암기 프린트 41번에 4번, 5번, 6번에 있습니다. 41번에. 41번에 3, 4, 5, 6. 5년 보존하는 거 4개입니다. 4개. 3년 보존하는 거는 46번에 암기 프린터 7번, 8번.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이죠? 3년, 5년 이거는 암기해야 되겠죠. 공인중개사법이 점수 안 나와서 불안하면 조금만 하면 금세 올라갑니다. 점수. 근데 사실은 크게 불안할 필요 없어요. 점수 이거는 나중에 계속 수업만 듣고 조금씩만 하면 다른 거 하는 거에 비해서 조금씩만 하면 점수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날로 먹으려고 하면 이것도 점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전략 과목을 선택해야 돼. 내가 어떤 과목이 점수를 받기가 쉬우냐, 쉽게 공략할 수 있는 그 과목을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어려운 거는 아무리 해도 점수 안 오르는데 좀 쉬운 과목은 조금만 하면 금세 점수 확 올라간다고요. 자, 확인 설명도 하고 근거 자료도 제시해야 되는데, 이건 암기 프린트 34번에 있는데요. 이 두 개 경제적 가치 설명해야 된다. 경제적 가치가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 설명서에 적어주면 되겠죠. 소유권 취득 시 부담 인수해야 되는 권리, 그게 뭐가 있다고 했어요?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이런 게 있다고 했죠. 선순위, 말소규정 권리보다 선순위, 임차권, 전세권 이런 게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암기 프린터 6번에 동그라미 9번에 보면 기권, 예공, 상태, 환지세, 세금, 취득 관련 조세, 세금을 설명해야 되죠. 취득 관련 조세, 세금을 설명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세금 설명하는 게 아니라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과 같은 인수해야 될 권리를 설명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서, 이거 헷갈리죠.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5년 보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3년 보존, 두 개를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숫자는 왜 3년, 왜 5년이냐 암기해야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 부담을 오랫동안 하면 그만큼 개업공개사는 사실 부담이잖아요. 개업공개사 괴롭히려고 법원 행정처에서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보수는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감정가 1% 또는 최저매각 가격의 1.5% 중에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요거에 암기 프린트는 52번에 있습니다. 52번에 12, 13, 14, 15까지 있습니다.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 5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는 50만 원 범위 안에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고요. 여러 물건을 함께 분석하는 경우는 1부동산당 5만 원 정액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실비는 30만 원 범위 내에서 합의할 수 있다. 원거리 출장비, 원거리 교통비는 받을 수 있는데 등기사항 증명서 비용이나 근거리 교통비는 따로 실비로 받을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보수에 관해서는 위임 계약 체결 전에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건 카드에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위임 계약 체결 후 하면 X입니다. 전에 해야 되고요. 약정이 없으면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보수는. 매수 신청 대리 보수 영수증은 교부는 해야 되는데 보존할 의무 없습니다. 중개 보수 영수증은 교부할 의무도 보존할 의무도 없습니다. 중개 보수 영수증은. 근데 매수 신청 대리 보수 영수증은 교부는 해야 되지만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의 의무입니다. 이거 뭐 신성실 공정중개 비밀준수 다 똑같습니다. 공인중개사법하고. 게시해야 되는 것도 여기 보면 3개가 있는데요. 3개가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상 게시해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보존해야 되는 게 등수, 사보자. 이 5개가 있는데 매수신청 대리 하면 여기에 추가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 매수신청 대리 보수 영수증, 그 다음에 보정설정 증명서류, 요 3개를 추가로 더 게시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나 자격증은 하나밖에 없죠. 매수신청 대리 한다고 따로 사업자 등록증 낼 필요 없습니다. 업태, 업종 이런 것만 추가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등록 취소되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매수신청 대리 업무에 관한 표시 등을 제거해야 되고,
업무정지됐다면 업무정지된 사실을 출입문에 표시해야 된다.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돼도 출입문에 표시하라는 말이 없다. 매수신청 대리는 업무정지되면,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6번 암기 프린터는 아까 20번 한번 봅시다. 20번에 밑에 박스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매수신청 대리 업무정지는 출입문에 표시해야 된다.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에도 출입문에 표시하라는 말이 없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의 신고문대 사후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될 사항입니다. 휴업, 폐업입니다. 이게 특이합니다. 이게 매수신청 대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입니다. 미리. 근데 중개업을 폐업하려고 하거나 휴업하려고 하면 3개월 초과하려면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고요. 사후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도 또 한 번 신고해야 됩니다. 휴업, 폐업 특히 그래서 요거는 밑줄 지놓으시고요. 자, 금지행위입니다. 금지행위도 시험에 읽어보면 다 금지행위 같고요. 시험에는 2번, 3번이 출제됐습니다. 2번, 3번. 매수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 3번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명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 그럼 2명 이상이 되면 여러 사람한테 내가 1등 시켜줄게, 낙찰 받아줄게 해가지고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 50만 원 받아 챙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번) (3번이) 시험에 출제됐었다. 자, 그 다음에 지도감독은 암기 프린터 12번에 있습니다. 12번. (12번에) 까만 별표 두 번째 지도감독관청 개공, 무등록 중개업자, 거래정보사업자는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이 지도감독할 수 있고요. 협회는 지부, 지회 모두 국토부 장관. 3번, 4번에 있네요.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는 지방법원, 법원 행정처장. 여기서 협회는 협회 지부도 다 포함되는 게 아니고 주된 사무소만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시도, 지부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에 대한 지도감독은 지방법원장입니다. 지방법원장은 그 지도감독 사무를 지원장과 협회에 위탁할 수 있고요. 위탁받은 협회나 지원장은 그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통지입니다. 협회는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 휴폐업 신고, 자격 취소, 자격정지, 등록 취소, 업무정지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모순인데 이것도 입법의 불비죠. 자격 취소, 자격정지는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해요, 안 해요? 암기 프린터 25번에 1번부터 6번까지 보면 암기 프린터 25번에 1번부터 6번까지 보니까 자격 취소, 자격정지는 통보한다는 말 없죠? 그 통보도 안 받았는데 통보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해야 된다는 게 모순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법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은 협회로부터 통지받은 내용을 지방법원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지방법원장은 매월 등록, 행정처분 및 신고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법원 행정처장은 매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행정처분
신고된 사항을 다음 달 15일까지 협회에 통지해야 된다. 등록관 정의 다음 달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6가지를 통보하고 통보받은 협회는 통보받은 날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법원장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합니다. 협회는 통보받은 날로부터가 아니라 다음 달 15일까지 지금 요거 4번 요게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15일 법원행정처장이 다음 달 15일까지 협회에 통지한다. 다음 달 15일이니까 요거 통보받은 날로부터 하면 5일입니다. 5일. 근데 시험에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렇게 안 나오고 그냥 다음 달 15일. 이 다음 달이나 같은 달이라고요. 지금 요 출판에 있는 걸 여기 다시 적었습니다. 3번, 4번을 여기 지금 적은 거잖아요. 3번, 4번을. 위에 있는 거 이거는 암기 프린터 25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25번. 자, 그 다음에 절대적 취소 사유 이걸 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폐업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폐업하면.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2번. 그 다음에 임의적 취소.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경우 임의적 취소입니다. 암기 프린터 44번에 12번, 15번 15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44에 12번, 15번 12번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받고 또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반드시 취소해야 되죠. 근데 15번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받고 또다시 매수 신청들이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하면 임의적 취소입니다. 좀 특이하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오늘 이번 시간 하는 게 매수 신청들이 내용은 엄청나게 많은데 이 중에 시험은 한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업무정지는 절대적 업무정지가 있고 상대적 업무정지가 있는데 휴업하면 절대적 업무정지입니다. 폐업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였습니다.
업무정지 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중개사무소 업무정지는 6월 이하죠. 매수신청 대리는 1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취소 3개는 청문한다고 했습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매수신청 대리는 등록 취소라도 청문을 하는 게 아니라 10일 이상 청문 안 하고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매수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 보존이고요. 그 다음에 업무정지되면 출입문에 표시해야 되고, 만약 사망을 하면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자가 7일 이내 지방법원장에게 반납해야 됩니다. 법인 해산됐을 때는 대표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7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반납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51번에 44, 45, 46, 47번에 있습니다. 44번에 보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업공개사 사망하면 등록증 미제출입니다. 폐업신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근데 45번에 보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사망을 한 경우에는 누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자가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됩니다. 해산하면 등록증은 법인의 경우 대표자이 어떤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을 반납하는데 47번에 보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대표자 또는 임원이 어떤 자가 7일 이내에 반납하면 됩니다. 임원이 어떤 자가. 자, 오늘 했던 내용이 상가임대차, 경공매, 매수신청들인데 각각 한 문제씩에서 3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문제풀이인데 그 강의 계획표를 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미리 문제를 풀어보시는데 다 풀기는 어렵다고 했죠. 그냥 한 문제씩 한 파트에, 예를 들면 다음 주에 할 거는 30페이지까지 나가는데요. 책을 미리 못 받으니까 아마 풀어오기는 힘들 거예요. 그냥 용어정의, 중개대상물, 공인중개사 제도까지 나가요. 등록 절차 앞에까지. 다음 주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앞에까지요. 우리 기본 수준도 나가는 파트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문제는 쉬었다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